그러면 채권자는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한다. 근데 대부분 채권사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착 제도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. 예, 여러분들 개인회생 파산 유용한 정보 채무자보호법 잘 알아두세요. 이게 2024년 10월 17일 날 시행이 되거든요.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하고 연체 이자 등으로부터 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제 이번에 또 기존에 있었는데 약간 좀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 내용들이 크게 보면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, 채권 추심을 좀 제한하고 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. 그다음 세 번째, 아파트 근저당권 임의경매 있잖아요. 이 임의경매를 약간 유예시켰고요. 그다음에 채권자들이 채권 양도하거든요.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제한을 시켜놨고 이자 부담도 완화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 시켰단 말이에요.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, 법률에. 3천만 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채무 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. 3천만 원 미만이면 내가 금융사에 내가 지금 힘드니까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좀 이렇게 갚아보겠다. 채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. 그러면 채무자가 이렇게 채무 조정을 채권자한테 요청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그 순간부터 채권 출심 행위를 중지시켜야 돼요. 이게 법으로 만든 거예요. 그 다음에 10일 내로 그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채무 조정 여부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.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일지. 만약 또 안 받아들인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 다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줄 의무를 신설화시켰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채권 추심 제한 및 총량제를 도입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채권자들 1일 하루에 2번 정도 접촉할 수 있었어요. 2회로. 채권자가 채무자를 뭐 연락을 통하든 연락이 안 돼서 집에 방문하든 하루에 2회 접촉이 가능했습니다. 이제 그걸 없앴고 어떻게 변경됐냐면 일주일 7일 동안에 7번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접촉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하루로 7번을 따지면은 하루에 한 번씩이고요. 근데 이게 뭐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만약에 하루에 7번 접촉했으면 6일 동안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접촉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총량내죠. 일주일 동안에 7번. 그 다음에 채무자가 그 채권 추심하는 사람한테 어떤 특정 시간대, 그 다음에 특정 어떤 수단에 연락하는 어떤 방법 등에 대해서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채권자한테 요청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는 채무자 요청에 따라서 특정 시간대, 특정 수단의 어떤 연락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으로는 채권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. 그 다음에 임의 경매를 유예시켰거든요. 이게 여러분들 기존에는 있잖아요.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들은 3회 연체해버리면 임의 경매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. 지금은 다 그랬거든요. 그러면은 여튼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일 연체 후에 6개월까지 경매 신청을 못하게 막았어요. 6개월까지 연체해도 경매 신청을 못하게 6개월이 이제 시간이라는 걸 지나야 여러분들 하게끔 했거든요. 그 다음에 일단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저희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. 네 번째, 채권 양도를 일정 부분 제한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사적 채무 조정안 첫 번째 말씀드릴 거, 채무 조정을 신청을 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를 못하게 막았고요. 그 다음에 채권 양도를 한 번, 두 번, 3회까지로 막았습니다. 더 이상 채권 양도를 못하게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계속 팔리다 보면 나중에 내 채권이 어디 있는지 채무자가 모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. 이런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자 부담을 좀 완화시켰어요. 예전에는 그 한 번 뭐 이렇게 분할해서 납입해야 될 나의 채무지만 한 번 연체시키면 나머지 모든 채무들을 여러분들 기한이익이 상실돼 가지고 연체이자가 다 부담을 시켰단 말이에요.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. 연체된 그 금액만 연체이자가 부과되게 만들었죠. 어려운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거 굳이 나는 이게 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. 1월 1일부터 만약에 내가 돈을 1,000만 원 빌렸어요. 그럼 약정이자가 5%,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납입하면 5%고 연체하면 20% 이자가 붙는다고 이제 대출 약정을 해서 1,000만 원을 빌렸는데 1월 2일, 2월 1일, 3월 1일, 4월 1일부터 10번 동안 한 달에 100만 원 하고 이자까지 해서 갚기로 약정을 했어요. 이렇게. 근데
내가 처음부터 연체를 시켰어. 그러면 기존 같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1월 1일 날 첫 원리금을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납입 안 한 상태면 기한에 그 뒤에 갚아도 될 돈들이 기한이 이익이라서 다 상실돼서 1,000만 원을 1월 1일부터 연체이자 20%를 매겨서 기존에는 싹 이자가 붙었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. 1월 1일 날부터 처음부터 연체는 했지만 1월 1일 날부터 1월 31일까지 연체이자는 1월 1일 날 갚기로 한 그 돈 100만 원만 연체됐잖아요. 그러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한 달 동안 붙게 하고 2월 1일이 돼서 2월 1일에 갚아야 될 100만 원 있잖아요. 그거는 그 100만 원의 이자는 2월 1일부터 해서 연체이자를 계산하게 하고 3월 달에 갚아야 될 거는 3월 달이 돼야 연체이자가 붙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자가 예전에는 처음으로 다 돌아와서 1,000만 원을 처음부터 20%를 이자가 붙게 했는데 지금은 그 달에 갚아야 될 금액 그 달이 돼야 그거를 연체했을 때 이자만 붙게끔 바꿔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자 부담 안 하는 그런 정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봐도.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제한도 괜찮고 추심 제한 및 총량제도 괜찮아요.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무민인데 사적 채무 조정 제도화라는 게 이게 어떻게 제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. 그냥 채무자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면 채권자는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한다. 근데 대부분 채권사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착 제도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임의 경매 이후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장점도 있지만 좀 이게 좀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우리 이번에 변경된 게 시세 6억이거든요. 근데 지금 부동산 값이 어제 오늘 막 엄청 급 나오는데 시세 6억을 어떻게 판단할지, 그 다음에 3개월 있다 경매를 들어가나 6개월 있다 경매 들어가나, 채무자한테 유리한 거는 3개월 그 집에서 또 사는 거 말고는 얼마나 더 채무자를 보호하는 건지 이것이 조금 이거는 좀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. 근데 여튼 대체적으로 일단 채무자를 조금 더 위한 막 이런 법들이 개정됐으니까요. 여러분들 개인회생 파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시고 좀 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좀 활용을 이제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